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밑술은 준비하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밑술의 양이 너무 많으면 덧술은 그거보다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술을 빚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밑술의 양은 적게 할수록 안정적이라는 거고, 아까 좀 전에 설명했을 때 물 양이 많아질수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많이 했고 오래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건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1대 1이 있었고 1대 3이 있었고 1대 5가 있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 1은 보통 말하는 밥의 형태, 1대 3은 범벅의 형태, 1대 5는 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질수록 빠른 술 빚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빠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쌀량을 다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물량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그냥 아주 편한 술 빚기에 굉장히 그냥 적절한 봄, 가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술을 빚는다고 하면 1대 5의 경우는 이틀, 늦어도 3일 안에는 덧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화가 충분히 됐다는 뜻. 근데 범벅은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밥은 5일에서 7일 정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걸 이론적으로 덧술을 언제 해야 되지? 덧술을 언제 해야 되지의 다른 말은, 당화가 다 잘 됐을까라고 한다면 1대 5의 당화는 이틀이면 거의 끝나요. 이틀 반이면 끝나고, 범벅은 한 3, 4일 정도만 되면 당화가 끝나요. 근데 밥은 아까 말한 대로 밥이 흐물흐물하게 우리가 잘 씹어서 그만 먹을 수 있는 좋은 상태의 당화가 되기 위해서는, 밥이 한 그릇인데 물도 한 그릇밖에 없으니까요. 물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물이 한 그릇도 아닐 거예요. 거의 1대 1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누르고 섞어놨기 때문에 얘는 당화가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늦고, 또 초반에 당화가 안 되면 저희가 늘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잠복기서부터 증식기 이렇게 해가지고 쇠퇴기까지 내려가는데, 술 빚기는 이 지점이 제일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에요. 알코올 도수가 8%쯤 되는 이 지점까지는, 특히 초산균은요 6% 정도, 5, 6% 정도의 알코올과 한 30도 가까운 온도만 되면 초산균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인 거예요. 그럼 저희는 술을 빚을 때 젖산균은 필요하고 알코올은 필요하지만 초산균은 식초에 필요하지 술에 필요한 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균들은 우점종이에요. 많은 애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이 시점까지 8%까지 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초산이 확 끌어올라가지고 초산이 점령을 해버리면 술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술을 빚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식초물처럼 뜨뜻하게 시큼시큼한 물이 되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주려고 저희가 밑술을 만들 때 좀 빠르게, 아니면 중간에 평균적인 걸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밥을 쓰기 때문에 밥은 이렇게 덧술 시기도 늦어지고 잡균 오염이라든가 당화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빚는데, 나는 누가 뭐래도 꼭 고두밥을 해야 되고 아니면 꼭 떡을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빚고 싶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또 굉장히 저희가 덧술 시기가 늦어지면 술 빚는데 덧술 시기를 일주일, 열흘씩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권하는 건, 그냥 1대 3 범벅을 밑술의 기본으로 삼고, 저라면 1대 3에서 1대 2, 1대 3, 1대 4, 뭐 이것도 2.5나 3.5나 4.5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쪼개서 여러분만의 밑술을 빚어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쪽은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덧술 시기를 빨리 한다는 말은 거꾸로, 나는 일부러 덧술 시기를 좀 늦추고 싶을 때, 나는 술을 지금 너무 빚어놓고 가고 싶은데 본인이 술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빨리 2, 3일 내로 덧술을 할 수가 없어. 뭐 여행을 가야 되거나 어떤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하겠어. 그럴 때는 덧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굳이 약간의 밥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1대3의 범벅이 당화도 평균적으로 잘 되고 잡균 오염도 없고 술 빚기도 괜찮고 더 좋은 거는 알코올 도수도 꽤 잘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편리하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범벅은 그냥 저희가 포트에다 물 팔팔팔 끓이고 있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잘 멍울 없이 으개기만 하면 범벅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충분히 굉장히 1대3이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밑술의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밑술은 적어도 밑술은 거의 형태가 곡물을 가루내서 익히는 상태예요. 이게 곡물을 가루를 내서 익히는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범벅이나 죽의 형태가 꽤 괜찮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왜 하필 곡물이면 찹쌀, 맵쌀인데 꼭 맵쌀이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문사항 중에.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찹쌀은요, 점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이나 범벅을 하기에는 점성이란 말은 너무 찐득찐득해요. 그렇기도 하고, 전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반에는 저희가 초반에 여기 보시면 알지만, 누룩을 전체를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밑술 때. 누룩은 밑술 때 다 집어넣는데, 누룩 양 많죠? 당분이 너무 많죠? 그러면 효모가 안 생겨날 수도 있어요. 효모는 브릭스가 너무 높으면 효모는 또 생존이 어렵거든요.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종합하면 결국 곡물도 맵쌀을 가루내서 익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이나 범벅 상태가 밑술에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 장황했지만 결국은 어떤 거 하나가 톡 떨어져서 다른 이론이 아니에요. 쭉쭉쭉쭉 다 연결이 되는 이론이거든요. 아, 그래서 맵쌀에 가루를 내서 죽이나 범벅이 형태로 이틀이나 3, 4일 후에 덧술 시기를 하고 또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잠복기를 빨리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초산이나 다른 균이 안 올 수도 있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쭉 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기 교반이 필수입니다. 네. 온도는 어차피 젖산이나 효모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늘 표현하는 23도에서 28도 사이인데 밑술이니까 굳이 현기 상태는 아니고요. 통기 상태로 계속 공기를 좀 접해서 빨리 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교반이 필수. 하루나 이틀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항상 위아래 골고루 잘 섞어서 공기가 좀 투입돼서 빨리 당화가 되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밑술의 알코올 농도가 8%만 되면 잡균이나 초산균이 사멸하고 효모가 이제 점점 배양되고 증식되는 좋은 술을 만드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조장이나 이런 데서는 아까 말한 초산균이 먼저 점거할까봐 일부러 젖산균을 먼저 넣어주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일부러 젖산균이나 균을 사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요거 대신에 하는 게 밀가루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술빚기 보면 특히 여름 술에는 밀가루를 많이 넣는 게 이 밀가루를 넣어주시면 젖산균이 빨리 생기고 더더욱 밀가루를 넣으면 술빚기에 좋은 약산성 쪽으로 네, 저희가 술빚기에 좋은 거는 폐하가 3에서 5 사이가 되는 약산성 상태가 술빚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밀가루가 폐하가 4가 되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술빚기 좋은 약간 산성화 시키는 데는 좋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술을 빚을 때는 밀가루를 누룩의 10% 정도를 넣어주는 걸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밑술에서 다른 잡균, 오염도 방지하는 거고요. 안정적인 술 빚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밑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예. 여러분들이 술을 빚을 때 단양주만 빚을 수는 없잖아요. 2양주, 3양주, 나중에는 5양주까지도 도전해 보실 텐데 그런 중량주 점점 몇 번의 거듭집 빚는 술을 빚을 때 밑술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고 밑술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또 밑술 때문에 덧술 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밑술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밑술이 있으면 덧술이 있는 거잖아요. 덧술에 대한 설명 또 한번 드려서 여러분들이 2양주 이상의 술을 빚을 때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쌤이었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쓸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